12일 내일은 바로 설날입니다. 이 팬데믹 속에 맞는 설날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또 영상 통화를 하면서 부모님들의 건강을 확인하는 방법이 소개가 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이 팬데믹 기간에 술 관련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에 사는 우리는 내일 설날입니다. 한국은 이미 오늘이 설이지만은. 맞습니다. 12일, 내일이 설날인데요. 네. 설날을 앞두고 벌써부터 이 설날 메시지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아침 이 복조리 그림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적힌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비록 미국이어서 한국만큼은 아닙니다만 한인들도 이렇게 이 문자 메시지 등 나름의 방식으로 설날을 맞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형 쇼핑몰들도 사실 몇 년 전부터 설날 맞이 행사를 벌여오고 있는데요. LA 한인타운 인근의 그로브몰, 또 글렌데일의 아메리카나 앳브랜드, 여기선 이미 설날을 앞두고 이 관련 장식으로 꾸며놨습니다. 그렇게 오는 26일까지 거의 이달 말까지 설맞이 행사를 펼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나 몰 같은 경우 $250 이상 구매하면 설맞이 기념 토트백을 주고요. 그리고 이 주차비도 받지 않습니다. 예년에는 사실 설날 즈음에서 쇼핑몰 갔다가 그렇게 한국어로 적힌 뭐 인사나 관련 장식들 보면 꽤 반가웠는데요. 이번에는 물론 팬데믹이어서 쇼핑몰 많이 찾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일단 쇼핑몰들은 그곳에 식당, 거기에 그 야외 패디오 있죠. 거기서 야외 식사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일부 매장들은 할인 행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야, 아무래도 팬데믹이다 보니까 미국의 설날도 풍경이 좀 많이 바뀌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USA Today는 오늘 아침 루나 뉴 이어란 제목으로 이 설날과 관련한 여러 내용을 자세히 다뤘는데요. 미국에서도 설날을 맞이하는 이 아시안들이 예년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요. 뉴저지에도 이 한인들 많이 살죠. 그래서 이쪽 분위기를 전했는데 뉴저지주 전체 인구의 10%인 890만여 명이 아시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드라이브 트루로 이 설날 음식을 사 먹는 것부터 해서 화상통화, 줌을 통한 퍼포먼스 등으로 올해 특별히 또 설날도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뉴저지주 한인회 윤김 국장은 이번 주말 드라이브트루 통해서 음식 배포하는 행사 벌인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설날을 Chinese New Year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오늘 아침 ABC 방송의 그 굿모닝 아메리카 거기 쇼에서 이제 집에서 설날 음식 만들어 먹는 그런 걸 보여주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Chinese New Year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USA Today는 루나 뉴 이어라고 하긴 했는데 일부 몇 군데에서는 또 Chinese New Year라고 쓴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설날은 Chinese New Year가 아니라 이 루나 뉴 이어라고 많이 알리면서 이제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루나 뉴 이어라는 인식이 많이 번진 편인데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에선 차이니스 뉴 이어라고 잘못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인가 뭐 올해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그로브몰 가니까 거기서도 차이니즈 뭐 누이에 뭐 이렇게 써놓고 저이 뭐 세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들어가서 뭐라고 한마디 할까 그러다가 말을 못하고 왔는데. 자, 미국은 내일이 설날입니다만은 한국은 이미 오늘 설날을 맞이했죠. 네, 지금 12일 새벽 2시가 넘었으니까요. 이미 설날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제부터 이 설 연휴는 시작됐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한국뉴스 보니까 그 설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현상이 시작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차로 5시간 30분. 오. 근데 예년에 비하면 굉장히 안 붐비는 거죠. 네. 한국도 확실히 코로나19로 설날 풍경이 많이 바뀐 듯 합니다. 네. 특히 직계 가족이더라도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됐으니까요. 잘 모이지 않고 모여도 간편하게 좀 줄여서 뭐 지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번 설 연휴는 한국에서도 뭐 터미널, 기차역, 공항이 한산하다고 나옵니다.
아무튼 한국에 있는 그 가족들한테 이 설날 맞이 인사드리려면 오늘 잊지 말고 연락하셔야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5시간 30분이면 뭐 별로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고 항상 이런 때는 뭐 8시간, 9시간씩 걸리고 그랬었는데 말이죠. 많이 줄어들었네요. 많이 줄은 거죠. 네. 자, 이렇게 연락할 때 이제 영상 통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할 때 부모님의 건강을 살필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소개가 됐어요. 네, 아무래도 비대면 명절을 보내다 보니까 그렇죠. 이 한국에서도 영상 통화 많이 하는데 네. 보통 부모님들은 자녀들 걱정할까봐 아파도 아프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네, 그냥 그렇죠. 괜찮다 하시는데 그에 맞춰서 이제 영상 통화하면서도 부모님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5가지 이걸 연합뉴스에서 전했는데 네. 아무래도 한인들에게도 이 방법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통화할 때 그 화면이 많이 흔들리진 않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 영상 통화할 때 이제 손에 들고 통화를 하는데 아하. 이거를 자꾸 이제 흔들리게 되면 손이 떨린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노화에 의한 현상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스마트폰 무게는 요즘 그렇게 떨림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네. 즉 이런 떨림은 근력 저하 또는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불수의 움직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영양 상태나 아니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또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를 또 살펴봐야 할까요? 얼굴 살이 어허. 많이 빠지진 않았는지 얼굴 그걸 살이.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볼살이 급격하게 급감했다는 건 노년층의 건강 이상 신호일 수 있다고 하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네, 네. 볼살이나 턱 근육이 줄어드는 건 근감소증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평소 영양 섭취가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이유로 제대로 식사하지 못한다면 얼굴에 피와 지방이 빠지게 되고요. 음식물을 씹는 이 저작 능력이 떨어지면 턱 근육이 빠져서 얼굴이 갸름해 보일 수 있다 해요. 네, 이런 네, 점도 네. 주의해야 하고요. 근데 이때 턱 근육과 함께 이 저작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하게 되면 음식 삼키기 어려운 삼킴 장애 이게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그럼 이제 식사할 때나 약 먹을 때 사례가 자주 들진 않는지 그걸 부모님께 물어보라고 하네요. 여쭤봐라.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밖에 다른 건 또 뭐가 있어요? 요즘 웬만하면 영상통화 쉽게 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스스로 영상통화 걸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종아리를 감싸보도록 합니다. 어허. 그럼 근육과 근력이 떨어지면서 근감소증 위험에 처하진 않았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는 방법이라 하고요. 네, 네. 마지막 하나는 평소에 복용하는 약 상자 있죠. 어허. 그걸 이제 화면으로 비춰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부모님이 평소에 뭐 고혈압이나 아니면 당뇨 같은 만성 질환 앓고 있다면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 날짜도 가능하면 확인해 보는 게 좋겠고요. 어이구. 네, 네. 사실 미국과 한국 뭐 안부 물어도 이렇게 사실 제대로 안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괜찮다라고 자주 부모님들께서는 답하는데 이런 방법들 통해서 건강 확인해 보는 것 좋을 듯 싶습니다. 하긴 뭐 부모님들이 자녀가 전화를 하면은 항상 웃으면서 나는 잘 있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뭐 내가 요새 손이 떨린다 뭐 얼굴에 살이 빠졌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안 하시죠. 안 하시죠.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그 얼굴을 보면서 확실히 좀 한다는 이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손이 떨리면은 화면도 떨리게 되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네. 얼굴 살이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종아리를 감싸보도록 해라. 또 평소 복용하는 약 상자를 좀 비켜보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네. 자, 마지막 소식은 팬데믹 기간 중에 술 관련 질병이 증가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팬데믹 기간 술 판매가 늘어났다는 소식은 이전에도 몇 번 전해드렸는데요. 그랬죠. 이에 따라 술 관련 질병도 함께 증가한 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USC 캑 메디슨 대학의 간 전문가 브라이언 리 박사는 간 관련한 질병이 많이 늘어난 걸 본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술에 의한 간 질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지난 한 해 동안 USC 캑 병원에선 알코올성 간 질환이 그 1년 전인 2019년에 비해 30%가 늘어났습니다. 네. 근데 원래 이런 알코올성 간 질환은 늘어나는 추세 아니었나요? 네, 그렇긴 합니다. 어. 팬데믹 전에도 어허. 이 알코올성 관련 간 질환은 점차 커지는 문제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지금 추세는 더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팬데믹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런 질병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꽤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술 아예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요. 이 브라이언 리 박사는 사실 손상된 간을 치료하기 위해선 마음부터 치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게 아무래도 심적으로 힘드니까 그런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는 뭐 세라피나 아니면 리헵 같은 데 잘 못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게 좀 증가한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마음부터 치료할 수 있도록 정신 건강 꼭 챙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코올 중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지금 혼자서 많이 마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더 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네. 혼술 이거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